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다양한 요리로 정치 깊은 맛 보여주실 네 분의 요리사. 이거 멘트가 좋은데 제가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한 칼소리도 좋은 거지. 거잖아. 한 칼소리도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기쁜 맛을 보여주실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요. 진짜 주제가 많더라고요. 오늘 정말 주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분의 주제를 저희가 다 취합해갖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주제들은 좀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이 있어서 부지런히 네 분이 준비해 오신 요리 뚜껑 열고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셰프님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가져온 오늘 요리는 뭐 맛있을지 맛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 1년 국민의힘 4분 폭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계엄 1년 국민의힘 4분 폭발하면서 준비해 오신 영상. 지난 토요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 집회 현장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외치자 소동이 좀 벌어지는 그 장면. 네. 보고 오시죠.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부민 강국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지금 화면을 못 보신 분들은 를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향자 의원이 하자 태극기를 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몇 분이 무대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항의하는 뭐라고 하는 거냐? 이제 멈춰라. 항의하는 그 장면을 보셨어요. 뒤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뭐 또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요런 장면 골라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원석 셰프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과와 단절 대신 배신자 쳐내기입니다. 사과와 단절 대신 배신자 쳐내기. 요것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토요일 주말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 있는 온건 보수 세력이나 한동훈 걔는 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당계 뭐 내지는 당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밀어내고 도둑놈이나 강도나 부정선거론자들까지 표를 다 긁어 모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냥 자기들의 당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못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입을 막아야 돼. 입틀 막을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다시 감사 착수한다는 것. 거기에 더불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다시 착수한다는 요 소식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영주 소장님. 네,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이죠. 그 영장 발부 심사가 12월 3일 날 있습니다. 심사가 내일 있고요. 2일 날 있고 이제 결과가 발부가 3일 3일 날 날. 있겠죠. 그래서 추경호 영장은 내란 심판의 신호탄이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옵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기인 셰프입니다. 뭘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장경태 논란 N차 가해 피해 쉴드입니다. 장경태 의원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진짜 이슈 많죠, 여러분. 진짜 이슈 많죠. 부지런히 하나씩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먼저 김근식 셰프의 네. 이슈. 계엄 1년 국민의힘 4분 폭발. 아까 보신 영상, 그러니까 그 현장 분위기가 진짜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당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 장애 집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대전 있었고 그다음에 충북에 가서 하나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원주 뭐 이런 데를 간 것 같아요. 춘천 이렇게. 예. 근데 돌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 연설이 한번 언론에 자주 나오니까 그랬습니다만 지난 주말에는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12월 3일 1년이 돌아오니까 우리 당이 계엄에 대해서 진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계엄은 불법이었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연단에서 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분들 중에서 이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운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지도부 이름으로 올라온 연사들 중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올 것이 이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 당내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그동안은 그냥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잠재돼 있었다고 한다면 12월 3일이 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수면 위로 올려놓고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 정면 승부를 한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호탄을 양양자 최고가 그렇죠. 네. 토요일에 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초에 초재선 의원들 몇 분이 또 연판장을 돌린다고 하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돌린다는 거예요? 그 지금 20명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취합이 되면 공개적으로 또 이걸 사실은 지도부를 향해서 요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억지로 막아가지고 수면 아래에서 누르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하든지 한번 정리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 올 게 왔고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뭐 무조건 단결, 묻지마 단합 이것만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의 정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결사체 아닙니까? 근데 계엄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엄은 절대 잘못됐으니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갈라서든 쫓아내든 쫓겨나든 정리는 분명히 할 때가 됐다. 그 연판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서명하는 현역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일단 김재섭 의원은 뭐 당연히 포함일 거고 또 누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인가요? 그 장동혁 대표 면담 요청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던 게 알려진 게 권영진, 그다음에 조은희, 이성권, 엄태영 이런 분들은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주로 재선 의원들이죠. 그분들 다 합치면 20명이 연판장에 20명 이상 사인할 거다. 김재섭 의원 말로는 그렇고 20명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김근식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덮고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만은 맞죠. 지금 계엄 이후에 1년간 국민의힘이 그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과연 이번에 일도 양단식의 정리가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겉으로 발산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됐기 때문에 뭐 계엄도 탄핵도 못 막았다. 2024년 12월 3일은 분열돼 있었지만 2025년 12월 3일은 똘똘 뭉치자 이렇게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요. 근데 정작 안으로 보면 지금 앞서 이제 그 우리가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김정혁 최고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한 거라든지 또 저렇게 양양자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야유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윤과 단절 메시지 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충분히 했다. 이제. 그러니까 당의 내부는 조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된 상황인데 근데 과연 여기서 그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끝장 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낼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준비나 각오나 주체나 뭐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0명의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린다는데. 저는 연판장 돌려서 당 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하자 사과하고 끝 이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추가적인 액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당 나갈 거예요? 내지는 장동혁 내려와라 지금부터라고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할 건가? 근데 제가 김재섭 의원 인터뷰한 거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는 거를 보이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이 지금 혼란의 결말은
그냥 또 한번 다시 덮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경쟁자 쳐내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김종혁 그 최고위원으로 네, 대표되는 네. 한동훈 개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을 묶어놓는 이제 그런 액션을 착수할 텐데 그것 이상 이 사태의 결말이 뭐가 남을까? 또 한 번의 봉합으로 갈 것 같다.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은 12월 3일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한 뭐 당 차원의 사과, 당 차원의 반성,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역대 말씀하는. 일본 내각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처럼 했잖아요. 책임을 통감한다. 하하, 주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거 그 정도가 끝이죠. 최선이라고 보세요. 아하. 자, 누구면 서 소장님? 네. 일단 뭐 사실상 국민의힘이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지략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들은 사과하려면 하고 말란 마라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사과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장동혁 지도부는요 사실 윤 어게인 빼고 모두 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친한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징계까지 재징계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몸으로 비유하면 지금 그 안에서 자가 면역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은 높게 생각해요.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조재선 20명 해서 그다음에 양양주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뭔가 선언적 의미를 한다는 것은 높게 사나 사실상 스스로 몸을 고치려면 그 몸을 가진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 건강해져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야죠.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보면 우리는 사과하면 망한다. 라든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라든지 그게 뭉치는 게 뭐냐. 윤 어게인을 뭉치자는 거잖아요. 윤 어게인이라는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서 그 안에서 아무리 자가 면역이 아니면 자정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치유되기가 쉽지 않다. 결국엔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이건 단발성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분당이나 신당에까지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좀 관측하죠. 결국 갈라지기 전에는 이 그러지 분열이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않을 거다. 완전히 떼내서 건강한 몸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체질 개선이 안 지금 된다. 현재에 있어서 체질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 다리를 지금 그냥 분리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수준밖에 거예요. 없다고 봅니다. 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20명이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집단 행동의 수위도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거. 그 집단 행동의 수위가 당을 나가는 거 막 이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초재선 20명 예. 이상이라고 찍은 게 예. 원내 교섭 구성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고 행동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그 인터뷰가 여기서 있었잖아요. 제가 그 모인다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쳤나요 테이블을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김재섭 의원이 몇 명이나 모이냐는 제 질문에 20명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그 당시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인터뷰 끝나자마자 곱씹어 보니까 왜 20명이지? 이 얘기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그 마지노선 그 숫자를 이야기했네.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건 분당을 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걸 던졌구나. 저도 언뜻 그 생각을 했는데 서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압박은 될 것이다. 꽤 압박이 될 거는 같은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나가려면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라까지.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입장 자체가 네. 강건하게 더 가지 않습니까? 자, 이기인 총장님. 저는 저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거가 좀 다가오면 그래도 좀 민심을 고려하는 척, 뭐 중도인 척을 할 텐데 다가오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허허.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수 분포를 보면 네. 지역구 90석의 비례대표 18석? 17석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90석의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자력으로 당선된 사람이 뭐 도봉의 김재섭, 동작의 나경원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TK, PK 내지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류에 줄 서면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엄에 대한 사과도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고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보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긴 총장님. 그 서 소장님은 결국은 분당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체질 개선이 절연이라든지 뭐 그 윤어게인과
끊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셨는데 이기인 총장님 국민의힘에 몸 담은 적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절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의 예시가 있고 예. 바른미래당의 예시가 있고 또 예.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그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게 학습 효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20명을 꾸려서 나간다 하더라도 예. 실패할 거다라는 거고 제가 볼 땐 20명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명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나가자 깃발 들면 나갈 사람이 수명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마 주일 텐데 예. 도봉의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결국 깃발 들고 나가자 하면 고작 10명도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이러다 말 거라고 봅니다. 항상 저는 좀- 해왔던 주류의 어떤 비주류의 반발 그 정도로만 보여요. 아니 제가 조금 긍정적인 그 김근식 기대를 교수님?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 아직 12월 3일이 오진 않았으니까 예. 다들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어요. 음. 워낙 지금 이게 그 구조적인 이 기싸움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없고 저쪽은 뭐 지도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또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가 과거에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김기현 체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설마 이게 무너지겠느냐. 압도적 다수의 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선출됐는데 그렇지만 강서구청장에서 참패한 이후에 그 여론의 역풍을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용산의 어떤 개입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가 버티다가 던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깨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고 깨고 나갈 의지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참 뒤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이번 주에 12월 3일이 오기 전까지는 네. 얼마나 모아서 연판장을 가지고 네. 당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 네. 또 현역 의원들 몇 명이고 원외 당협위원장 몇 명이고 당원들의 지지는 어떨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뭐 각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사실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압박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자. 그러나 할 일은 하자. 저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아니, 예. 이제 12월 3일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 이게 보름 남은 일이 아니고. 근데 오늘까지의 지금 기류가 있는데 내일 모레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과하고 절연의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 저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다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저 사과 반성 절연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자, 박원석 의원이 가져오신 그 주제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당무 게시판이라 이름이 뭐죠? 당 당 게시판. 단계 이렇게 부르죠. 당원 게시판에 대한 감사에 정식 착수를 했습니다. 한다 만다 1년을 그랬는데 결국 하기로 했고 동시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 뭐 희화화를 했다, 당을 희화화했다, 비판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징계에 또 착수하는 요 두 가지가 주말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징계 착수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를 희화화했다. 일부 종교를 무슨 사입이라고 폄훼했다.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밖에 달리 어떻게 부릅니까? 이게 이제 기존 종교계에서 사입이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사입이를 사입이로 했다고 그게 특정 종교를 모욕했다. 그러면은 그 신천지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런데다가 뭐 일종의 이제 장동혁 대표나 당 내부의 윤호계인 세력 등을 비판한 것을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걸로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김종혁 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올라갔는데 그 징계가 이제 구두 징계로 그치고 끝났잖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윤리위원장 교체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건데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임명한. 교체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원 게시판 그 작년 11월에인가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손에 들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꺼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게 결국 그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라고 내부가 장동혁 문제다. 대표는 이걸 이제 이 카드를 들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게 그걸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께서 기대하는 대로 무슨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차원의 이제 사과 단절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일부 제도다.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그 네. 메시지를 낼 테면 내라. 신경 안 쓴다. 이런 분위기고 나갈 수 있어 나가려면 나가봐.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다 흐지부지하고 아하.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민의힘의 뭐 쇄신 변화 이 가능성은 상당 기간 요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겁니다. 결국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참 고민이죠. 요거는 김근식 교수님 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이거는 뭐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친한계 쳐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단계 조사나 김정욱 최고의 당무감사를 지금 우리 당에서 이야기되는 혁신과 변화, 사과와 반성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같이 결합시켜버리면 마치 개파 싸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상 이야기하는 게 친한계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 개혁파, 혁신계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초재선 의원이 나서는 분들이 네, 네. 친한계로 거론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네. 개파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오히려 나서서 양해자 주도하고 의원도 있는 그렇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12월 3일 1년을 앞두고 당의 변화와 혁신, 계엄에 대한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와 그 진정한 그 반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가는 거하고 이게 당원 게시판 네. 저 조사 착수하고 예. 징계 논란은 별도로 저는 자, 그럼 별도로 한번 볼게요. 별도로 한번 봐요. 볼게요. 이거는 당 게시판에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네네. 뭐 비판하고 네네. 뭐 비방하고 이런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 익명 게시판이었는데 근데 이걸 누군가 추적을 한 거죠. 추적을 그렇죠. 해보니 네.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들이 쓴 네네네. 걸로 추정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근데 거잖아요. 저는 이 단계에 대한 건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하기로 했다면 네. 저는 이참에 이것도 깔끔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두려워하거나 이거 가지고 더 크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해라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뭐 명백하게 있는 사실을 누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작년 11월 달에 논란이 됐을 때 이미 당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네. 그 문제가 되는 수천 건을 다 전수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시해까지 이야기했던 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경찰서에 이게 고소가 돼서 조사를 했던 사안이고 나머지 가족들 명의로 됐던 분들이 한 900에서 1000건 정도가 있는데 다 유형별로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큰 문제 되지 않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쪼를 필요도 없고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조사해라. 해라. 조사하면 깔끔히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털어야 될 거라면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굉장히 분개하면서 올렸습니다.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걸 하는 건 퇴행적 행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걸 하는 건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말이구나. 의도가 논란이 되고 퇴행적 행보가 맞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단합과 연대에서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쫄 거 없다. 그러니까 다 저게 털어라 이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시점에 저걸 꺼내느냐. 그렇죠. 계엄의 바다 건너야 되는데 왜 다시 저걸 꺼내느냐에 대한 지적이다. 그럼요.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계인 총장의 이게 말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면서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 게시판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퇴행한다라는 거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닙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당 게시판 빨리 징계해가지고 털어내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당 게시판을 징계하는 건 친한계를 건드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한계의 대표적인 대변인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당 게시판을 건드리는 것은 핵폭탄을 누르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왜? 한동훈 대표와 무관한데 왜 핵폭탄을 누르는 겁니까? 이 자체를 사실 당 게시판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 게시판 내가 쓴 게 맞습니다. 혹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조사하는 것은 친한계를 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모순적인 문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저는 그 퇴행적 행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저걸 조사하는데 조사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나온 그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밝히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 명의의 글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밖에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작년에는 이게 논란이 됐을 때
확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걸로 설명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 작년에도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밖에 나와서 정치하고 힘들게 삽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애틋하게 보겠어요. 고생한다. 옳은 말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는구나. 이런 애틋함이 있을 때 가족에 나와서 그럼 여기 와서 뭐 저 태극기 부대처럼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점잖은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기껏 하는 게 익명으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에 가서 그 대나무 숲에 가서 하고 싶은 소리 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큰 징계받은 사안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이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만 그냥 밝히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을 거기에 썼을 뿐이다. 어떤 의도는 없었다. 근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문제가 됐던 거는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된다고 또 지금 당무감을 착수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들. 자, 이것은 왜 지금 왜 한동훈을 타겟으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댓글쇼에서 좀 더 이어가 보기로 하고 이기인 셰프의 고 이야기 이제 민주당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이슈가 떠들썩했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고소를 당한 건 지난 25일, 11월 25일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게 27일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장경태 의원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여성 측 주장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장 의원의 행위에 대해 만류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장 의원은 그 여성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같이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나한테 SNS 보낸 게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런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 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기인 셰프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한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해도 안 가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 내용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발 조치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고소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둘러싼 민주당의 행태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받아야 되지만 무고 추정의 원칙을 지금 마구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란 세력들이 장경태 의원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는가.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바로 이 정치 맛집에 계십니다. 바로 서영주 부대변인이시죠. 나는 힘내라를 눌렀죠. 힘내라. 힘내라. 그렇기도 하고. 잠시 후 입장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어저께 이제 김문수 의원실의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가짜 AI 사진을 올리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거 무고다. 오히려 저 여성을 고소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가짜 사진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부터 그 사진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 대표 이제 방송 패널인 뭐 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 AI 사진 가지고 이거 무고다. 이거 배후 세력이 있는 식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맞고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민주당이 이걸 너무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셋업 범죄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신상발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기인 셰프께서 저를 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네, 사실상 장경태 의원은 하나의 정치인이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금전 문제와 여성 문제는 아주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마치 무슨 문제가 불거지면 한쪽 편이 무조건 피해자고 무조건 한쪽 편은 가해자다는 식의 논리. 이게 보통 무고든 아니면 어떤 폭행이든 간에 마녀사냥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죠? 장경태 의원이 무조건 이거는 그 가해자다. 근데 장경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 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왜 안 됐죠? 그게 또 2차 가해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되기 전에 마녀사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을 내서 버텨라 라는 것이고 나중에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행태 자체가 상대편 의원이고 상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동료가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공경에 처하면 힘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는 자체의 시각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아니 뭐 싶어요. 좋아요 이런 거 박 의원님?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마녀 사냥 이런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날 뿐더러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 단지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을 이제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물론 지켜봐야죠 결과는.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은 전혀 다른 프레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추행이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다.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정하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직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 그리고 그분도 현재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보좌진 여성이 현직 재선 의원을 과연 무고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글쎄요. 이 사건의 진위는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뭐 마녀 사냥이라든지 마치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 어떤 덫을 놨다든지 혹은 내란 세력의 눈에 가시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가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서영주 소장께서 이제 힘내라 뭐 응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연장선에서 보면 서영주 소장도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도 그렇습니다만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이 성비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민주당이 했던 가장 욕먹은 게 뭐였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창작이었어요. 조어 창작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입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피해 호소인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을 덫을 놓으려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진실 여부가 드러나기 전에 이게 아마 그 남자친구란 사람 찍었다는 사람이 뭐 국민의힘 소속의 보좌진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란 말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듯이 지금 고소를 한 피해자 고소인이 있는데 이걸 무고인으로 지금 틀고 가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더 악랄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을 하는 것보다 고소인을 무고인으로 이야기하는 건 더 세게 정면 승부하겠다는 그 으름장이거든요. 저는 이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잘못 전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아니스티가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를 먼저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는 지금 한 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억울하다, 당했다, 이게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 버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전을 하잖아요. 정직함이 뭐가 있습니까? 장경태 지금 의원이. 아니,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주장하기 전에 가장 정직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봐봐요. 단정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투고 있고 이건 실체적 진실이 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잘못이 드러나서 법적 책임집니다. 저도 정치적인 부분에 사과를 할게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거는 지성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다. 뭔가 벌어지기만 하면 이미 단정을 대해서 논평을 하고 평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와서 장경태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 그때 가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그게 옳지 않을까. 자, 이긴 슈퍼님.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 세력의 눈엣가시였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지지자도 당직자도 민주당의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기류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대단히 문제인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경태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것이 맞아요. 그럼 그 여성은요? 그 고소인 피해 여성은 그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에 대한 진영은 무죄 추정의 원칙, 당신에 대한 건 유죄 추정의 원칙. 지금까지 선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랬고 항상 늘 일관된 기준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이걸 무죄 추정, 그러니까 유죄로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성범죄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니, 다만 성범죄 젓가락 말고.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했죠. 대선 후보로서 거기에 나와서 온 국민이 보는데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실책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맞죠.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숱하게 발생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괜히 확립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 이런 이야기 일들의 결과로 확립이 된 겁니다. 굉장히 근데 그에 대해서 뜨거운데요. 마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지금 시간 10초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알아? 10초 남았대. 그건 자, 모르지 않습니까? 이 네 분 모두 모시고 이 이슈 가지고 댓글쇼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